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구간을 선정해 발표했죠. 인천시가 주력했던 경인전철은 탈락하면서 지역에선 실망감이 컸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면서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지하화 사업. 정부는 지난달 우선 사업 대상지 3곳을 발표했습니다. 부산과 대전, 안산이 선정됐는데 인천 지역의 수건 사업인 경인전철은 탈락했습니다. 인천시는 경인전철이 제외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 경기, 서울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와 지방정부 간에 충분한 이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나온 개발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이 사업에 투입할 것이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올 연말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선을 반영시키겠다는 구상인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담 조직을 꾸린 겁니다. 전담 조직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합니다. 경인선을 비롯해 경부선, 경원선 등 수도권 노선의 기술적인 문제와 이해관계를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나눌 건지 지자체 간 합의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노선은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며 주요 쟁점을 해소해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영종구 임시청사 운영 예산을 놓고 뉴스를 통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검단구 임시청사 운영을 놓고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검단구 역시 5년간 24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과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부지입니다. IH와 LH가 소유한 이 토지에 내년 7월에 출범하는 검단구 임시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임시청사의 형태는 모듈러 방식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모듈러 방식은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 설치와 조립을 하는 건축 공법입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면적은 18,000제곱미터, 3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하지만 임시청사 운영 비용을 놓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 5년간 검단구 임시청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248억 원, 여기에 연 임차료 41억 원, 환경공사비 4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연 임차료로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구의회에선 자칫 임차 비용이 구매 비용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모듈러 같은 경우에 지금 요구가 있는 것들은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임차 비용이 구매 비용을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요. 그러면은 기부 체납이든지 아니면 감가상각을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이제 꼭 입찰을 하거나 이제 계약을 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올해 추경 예산안에 검단구 임시청사 예산 41억 원을 우선 편성한 상황. 하지만 41억 원의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검단 신도시에는 대형 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의료 복합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은 매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불로동 일대입니다. 현재 나대진 이 땅의 용지는 의료 복합시설, 병원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1월 이 부지 일부를 공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북측 필지 16,000제곱미터를 팔겠다는 건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땅을 쪼개서 팔면 대형 병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검단 신도시에 유일하게 있는 큰 병원 부지가 그곳이 유일합니다.
예, 또 대학병원은 그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부분이 쪼개서 팔리게 되면은 앞으로 사실상 검단 신도시에는 더 이상 상급 종합병원의 유치가 이제 영원히 요원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인천도시공사는 공고를 취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공고를 냈습니다. 1순위와 2순위로 전체 매각을, 3순위로 분할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전체 매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분할 매각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3분의 1에 대해서 분할 매각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3분의 2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고 또 주민들의 동의도 일체 받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모경종 국회의원과 검단 지역 시구의원, 주민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할 매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 열린시장실에도 관련 민원이 올라와 3천여 명의 공감을 얻은 상황.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검단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없도록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할 매각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차 공고를 다시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번에 매각이 안 될 경우 매각 시기나 방식 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117조와 118조 단 2개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정책을 펼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조직 운영 역시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역부족인 상황.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지방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들이 지방 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개헌안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된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것도 주요 내용으로 꼽힙니다. 이를 통해 지방과 중앙정부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를 넘어 수평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로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분권 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입법권과 재정권, 조직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스스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개헌안에는 또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상원을 구성해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38년 전에 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쏠린 권력을 나누어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헌법 개정 토론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유 시장은 현행 헌법에 근거한 정치제도는 과거의 낡은 관행과 함께 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은 필요하고 지금이 적기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을 주고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눈치만 봐야 하는 속된 표현으로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런 지방행정, 지방자치는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방행정이 지방정부의 재량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도 한 목소리로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지방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개헌을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 38년이 지난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할 시기다. 다만 중앙에 쏠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켰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방에 많은 권한이 갔을 때 그 권한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경실련, 지방분권 전국회의의 협약 선언도 진행됐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내놨죠.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이른바 천원주택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천원주택을 공급하는데 예비 입주자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 이른 아침부터 신혼부부들로 북적입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이른바 천원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파격적인 주거 정책에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살 집을 시에서 제공해주는 이 천원주택 정책이야말로 체감지수 높은 대표적인 정책이 됐고 또 많은 시민들이 오늘 그 천원주택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이쪽에 오고 있습니다. 천원주택을 꼼꼼히 살피는 신혼부부들. 주택 내부 구조와 시설을 둘러보고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보니까 방도 마음에 들고 전체적으로 뭐 디자인 같은 것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예, 바로 앞에 또 학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위치도 그렇고 괜찮고. 민간주택 월평균 임대료는 76만 원. 천원주택에 입주를 하면 4%에 불과한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애가 셋이고 신생아도 있어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살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저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인천시가 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은 500호 규모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집니다. 예비 입주자 모집은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인천시청을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고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중구가 영종도에서 운행 중인 공영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을 시행합니다.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접근성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개편은 15일 첫 차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재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종 선착장에서 운남동 전소 구간을 운행 중인 중구 공영버스 3번.
오는 15일부턴 영종 힐스테이트에서 출발해 전소를 지나 영종 중학교까지 운행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문화 여가 생활을 돕고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영종 복합문화센터를 경유하고 배차 시간도 평균 40분에서 35분으로 단축됩니다. 영종역에서 출발하는 중구 5번 버스도 영종 복합문화센터를 경유합니다. 아울러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엔 운서중학교에 정차합니다. 중구 5번 버스의 배차 시간은 평균 60분에서 45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구 9번 버스는 15일부터 새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영종역을 출발해 중촌, 전소를 거쳐 영종 복합문화센터까지 운행할 예정으로 중구 3번과 함께 중촌, 전소 지역에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종역, 중촌, 전소, 영종 복합문화센터를 경유하는 중구 9번을 신설하여 중구 3번과 함께 영종역, 전소 구간의 출퇴근을 지원함은 물론 중촌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구는 이번 공영버스 노선 개편으로 학생들의 통학과 주민들의 공공시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종 지역 공영버스 노선 개편은 3월 15일 첫 차부터 적용되고 배차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서구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죠. 선호도 조사가 지난 주말 마무리되면서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종 후보군에 있는 청라구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청라 지역 주민들은 청라구는 절대 안 된다며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구혜희 기자입니다. 청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서구청 앞 인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한쪽에는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명칭 변경 최종 후보군 가운데 청라구가 포함된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청라 주민 무시하는 청라구 강해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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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며 청라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청라구로 결정하기 위한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라구가 최종 후보가 된 것도 물론 열이 받지만요. 나머지 3개 후보들이 서구구, 서해구, 경명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누가 봐도 청라구 들러리로밖에 안 되는 이거는 그냥 청라구 뽑으라는 투표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또 서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어붙이기식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깜깜이 선호도 주사와 짜맞춘 명분으로 청라구 지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구 명칭은 100년 대기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 5일 제2차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청라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청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기존에 계획했던 일정대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른 3차 회의는 오는 12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 명칭을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일 가능성이 높아 회의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들이 산란기를 맞아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두꺼비 이동 경로가 사람이 다니는 공원 산책로 한가운데 있다는 건데요. 특히 새끼 두꺼비들은 크기가 자칫 사람들에게 밟힐 우려가 큰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공원 산책로입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들이 아스팔트 인도 위를 천천히 건너갑니다. 산책을 나온 강아지도 신기한 듯 걸음을 멈춥니다. 축축히 젖은 수풀 사이를 지난 두꺼비들이 향하는 곳은 산책로 인근의 작은 연못. 이미 연못엔 짝짓기를 준비하는 두꺼비들로 가득합니다. 뭐 1000마리는 될 거예요. 여기
여기 뭐 일요일 날 같은 경우 엄청 많았었는데. 엄청 많았어요? 내려오는 거지. 저기 짝짓기 하려고. 이 공원에선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 산란기를 맞은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알을 낳기 위해 서식지를 떠나 물가로 이동하는 건데 짧게는 몇백 미터, 길게는 몇 킬로미터를 무리지어 움직입니다. 두꺼비는 수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산란기 때는 이런 습지를 찾아서 산란을 하고 평소에는 숲에서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이동 경로가 공원 산책로와 겹친다는 것. 하지만 공원 어디에도 두꺼비 산란지를 알리는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5월경 알에서 깨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다시 숲으로 이동하는데 크기가 워낙 작아 사람들에게 밟힐 위험이 큽니다. 그 크기가 거의 새끼 손톱만한 정도로 작아요. 검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바닥에 이렇게 막 이만한 크기의 바닥에 막 기어간다고 보면 인식하지 못하면 밟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서 걸을 수 있도록 그거를 안내해 주는 건 필요하죠. 공원을 찾은 시민들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꺼비는 뭐 그래도 뭐 우리 인간한테 뭐 해를 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호해준 차원으로 그런 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물 보호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의원 연구 모임으로 좀 작게라도 생태계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특히 산란 시기와 이동 시기 그리고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부평 나비공원 관계자도 산란기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해 공원 곳곳에 안내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꺼비는 건강한 생태계의 지표입니다. 두꺼비가 무사히 다시 서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작은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